이러다 정말 죽게 되는 걸까?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불안이 커졌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희귀성 신경근육 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병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진행을 늦추는 관리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앞에 놓인 희망의 문을 단숨에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진 제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고 남편의 얼굴에서도 점점 지친 기색이 엿보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유럽의 유명한 병원과 신경과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의 병원에서 조언을 구했지만 만나게 된 의사들은 대부분 같은 말만 반복했죠. 어느 병원에서는 MRI와 근전도 검사를 하고 나서 이 병은 점점 근육과 신경을 약화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점점 기력이 쇠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기본적인 동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죠. 하루하루 점점 악화되는 제 상태를 보며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저를 돕고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함께 길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순간 저희는 오랜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친구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마리아,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거기는 의료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특히 신경과 분야에서 성과가 많아. 한국에서 희귀한 신경근육 질환을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한국이라니, 정말 그곳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을까? 하고요. 한국은 저에게 그저 낯선 곳이었고 먼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데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점점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을 일깨웠어요. 한국에서는 복잡한 질환을 다루기 위해 첨단 의료 장비와 정밀 진단 기술이 발달해 있다는 말도 했고 그곳에선 환자 맞춤형 치료로 예후가 좋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동안 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기에 이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남편도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병원과 전문의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한 줄기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정말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결단이 필요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먼 한국 땅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곧장 한국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머나먼 타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열었죠. 병원은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어요. 모든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제 상태에 맞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었죠. 접수부터 대기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고 편리해서 점차 한국 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곧 담당 의사와의 첫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의사는 제 병력과 증상을 세심히 기록하고 자세하게 질문하며 제 상태를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병원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를 주의 깊게 살펴봐주지 않았기에 저는 이곳의 의료진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에 맞춘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정밀 진단을 통해 제 병의 진행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죠. 며칠 동안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 CT, 근전도 검사 등 그동안 유럽에서 받았던 검사와는 차원이 다른 세밀한 진단이 이루어졌어요.
의료진은 검사를 할 때마다 저의 불안을 줄여주려는 듯 검사 목적과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차분히 안내했어요. 그들은 마치 제 가족처럼 저를 돌보고 있었고 이런 배려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담당 의사와 다시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저와 남편에게 검사 결과와 병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 씨, 저희는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최신 치료법을 통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방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치료는 정밀 로봇 장비와 신경자극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관리라는 단어만 들었지만 여기서는 회복 가능성과 최신 치료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건넨 미소는 제가 한국에 온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단지 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치료와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곧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한국 병원의 최신 장비들로 진행되는 신경 자극 치료와 근육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정밀한 로봇 기술이 제 몸을 모니터링하며 치료를 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도 최신 의료 기술을 접해보았지만 이렇게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정밀한 치료는 처음이었거든요. 의료진은 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치료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진행 속도도 제게 맞춰 조절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며칠 후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고 다리의 근육도 조금씩 힘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던 간호사와 의사들은 이 변화에도 기뻐하며 좋은 징조입니다. 마리아 씨,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이런 의료진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단순히 제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처럼 진심으로 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사들은 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고 지칠 때마다 저의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제가 불안할 때마다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하니까 괜찮아요.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고 힘들어 보일 때는 잠시 쉬어가자고 권유하며 언제나 환자 중심으로 배려해 주었어요. 또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저의 외로움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한국인 환자나 보호자들도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고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등을 나누며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죠. 어느 날 한 보호자는 우리도 이 병원을 통해 큰 희망을 얻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눈빛과 미소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며 저는 점점 더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치료와 정밀 관리를 통해 몸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마치 기적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고 다리 근육도 미세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 작은 변화들이 제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의료진의 헌신과 따뜻한 감심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병원에서의 생활은 참 특별했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은 매일 저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와 남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의료진의 이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태도 덕분에 불안감도 서서히 사라졌고 더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리아 씨.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는 의료진의 따뜻한 격려는 매일매일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병원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한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제 상태를 기뻐하며 작은 선물이나 간식을 건네주며 응원해 주었죠. 특히 하루는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의 어머니가 마리아 씨, 저희 아이도 여기서 치료를 받으며 기적을 경험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곳 사람들 모두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그 차 한 잔은 저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큰 위로였어요. 그들의 배려는 마치 제 가족처럼 느껴졌고 낯선 나라에서 지내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가족들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제 회복을 기원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전해졌고 점차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치료와 함께 매일 조금씩 강해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주간의 치료가 끝나고 제 몸은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경험했어요. 손가락에 돌아온 감각과 다리에 점점 느껴지는 힘이 너무나도 소중했죠. 무엇보다 제 곁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마지막 진료 상담을 받던 날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된 제 상태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마리아 씨는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점차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없었다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란 생각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간호사들과 병동의 다른 보호자들도 제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병원에 남기고 가는 기억들,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는 앞으로도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간호사들이 저에게 손편지를 써주었는데 마리아 씨의 강한 의지와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품에 안으며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제가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의료진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인사는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떠나며 서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받은 모든 사랑과 따뜻함을 기억하자. 우리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의 사람들 덕분이야.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때때로 한국에서의 날들이 떠오릅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를 붙잡아준 곳, 그리고 희망을 심어준 그곳 사람들,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앞으로 이 기억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연에서 보셨듯이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엔 복잡한 수술을 받으려면 많은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오히려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로봇 수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급을 자랑하며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진들조차 배우러 올 정도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력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과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 우수성은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며 전 세계 환자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은 따뜻함에서 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종종 환자를 수익으로만 보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그렇지 않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마음으로 돌보며 몸과 마음을 다해 치유하는 그 따뜻한 정성과 헌신 덕분에 이제 전 세계 환자들은 한국을 단순한 치료지가 아닌 마음까지 치유되는 곳으로 기억하며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